왜 매일 걷는데 기억력이 점점 떨어질까요? 왜 새벽이나 한낮에 걷는 분들이 더 자주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하실까요? 모두가 믿습니다. 걷기는 언제나 좋다고요.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 말이 절반만 맞다는 걸 확인했어요.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걷기가 뇌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30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이성우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왜 같은 운동을 해도 누군가는 건강해지고 누군가는 오히려 악화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 왔어요. 그리고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중 단 3구간만 피해도 치매와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이 시간대를 모르고 걷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뇌에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혈관이 갑자기 팽창하고 수축하면서 작은 손상이 반복되는 거죠.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기억력 저하로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뇌는 앞으로 10년 더 젊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반대로 이 시간대를 계속 무시하신다면 10년 후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68세 김정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매일 새벽 5시에 걷기를 하셨어요. 주변에서도 부지런한 분으로 통했죠. 한겨울에도 비 오는 날에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말을 더듬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며칠 전 일도 기억 못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죠. 가족들이 급히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결과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뇌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공복 상태에서 혈압이 급변하는 새벽 걷기였습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거든요. 그 충격이 20년 넘게 매일 반복되면서 뇌혈관이 조금씩 망가진 거예요. 저는 김정수님께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걷는 시간을 오전 10시로 옮기는 거였죠. 처음엔 새벽 습관을 바꾸기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들 설득으로 시도해 보셨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됐어요.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걷기 시간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걷고 계신가요? 새벽인가요? 아침인가요? 아니면 저녁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걷기 시간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밤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우리 몸은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요. 심장 박동도 빨라지죠. 이때 바로 걷기를 시작하면 뇌혈관이 순간적으로 팽창하거나 수축하면서 손상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이 시간대는 뇌졸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에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통계를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새 휴식 모드였다가 아침이 되면 활동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이 전환 과정에서 혈압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높아집니다. 여기에 공복 상태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낮아져서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은 좁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뇌혈관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68세 김정수님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어요. 매일 새벽 운동 후 어지럼을 호소하셨는데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후 최소 1시간은 몸을 깨워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스트레칭 하시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순환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9시 이후에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쯤 되면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완전히 깨어난 상태거든요. 공복 상태로 절대 걷지 마세요. 바나나 반 개나 우유 한 잔, 가벼운 간식을 먹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에 걷고 나서 유난히 피곤하거나 어지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였을 수 있어요. 지금 새벽에 걷고 계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 시에 걷고 계시는지,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공유해 주시면 제가 맞춤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만들려고 한낮에 걷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강한 햇빛 아래서는 체온이 급상승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이 체온을 낮추려고 피부 쪽으로 피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뇌는 상대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요. 게다가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생기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전이 생기기 쉬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여름철 한낮 뇌졸중 위험은 오전 대비 1.8배나 높아요. 거의 2배 가까이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70세 박미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매일 낮 12시쯤 30분씩 걸으셨어요. 한여름에도 그 습관을 유지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걷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탈수 증상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셨지만 그 이후로 기억력이 크게 저하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탈수로 인해 뇌에 순간적으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겼던 거죠. 그 짧은 시간이 뇌세포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긴 겁니다. 그럼 언제 걸어야 할까요? 아침 9시 전이나 오후 4시 이후로 시간을 조정하세요. 이때는 햇빛이 강하지 않고 기온도 적당해서 체온 조절이 쉬워요. 걷는 길도 중요합니다. 그늘이 많은 길을 선택하시고 15분마다 물을 한 모금씩 마셔주세요. 비타민 D는 한낮에 30분씩 걷지 않아도 충분히 합성돼요.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20분만 햇빛을 쬐어도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낮에 걸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혹시 한낮 햇볕 아래 걷는 습관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바꿔보세요. 한낮에 걷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비타민 D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낮에 걷고 계신 건 아닌지, 다른 시간대로 바꾸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험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 산책이 소화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간대를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밤 10시 이후 운동은 수면 호르몬을 억제해요. 우리 몸은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잠을 준비하는데 이 시간에 운동을 하면 그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돼요. 깊은 잠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밤에 씻어내는 거예요.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도 이때 제거됩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이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노폐물이 쌓이고 치매 원인 물질이 축적되는 거죠. 서울대 노안의 연구센터 자료를 보면 늦은 시간 운동은 멜라토닌 분비를 30% 이상 억제한다고 나와 있어요. 77세 최영호님은 저녁 식사 후 11시쯤 산책을 꾸준히 하셨어요. 소화도 시키고 운동도 되니까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는데 점점 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셨죠. 가족들이 걱정해서 수면 패턴을 체크해 봤더니 깊은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계셨어요. 밤 산책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최영호님께 산책 시간을 저녁 6시로 앞당겨 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몇 주 만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낮에도 훨씬 정신이 맑아지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소화 시간을 주시고 운동은 6시 이전에 마치세요.
그래야 몸이 자연스럽게 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늦은 산책이 필요하시다면 집안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정도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길은 낙상 위험도 높아요. 조명이 어둡고 길이 고르지 않아서 넘어지기 쉽거든요. 시니어분들은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면 더 큰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저녁 식사 후 산책이 잠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화를 돕겠다는 좋은 의도가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시간대만 피해도 여러분의 뇌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새벽, 한낮, 늦은 밤. 이 시간대는 절대 피하세요. 그럼 언제 걸어야 할까요? 이제 반대로 뇌를 살리는 걷기 시간대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우선 혈압이 안정돼 있어요. 아침에 급등했던 혈압이 이 시간쯤 되면 하루 중 가장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합니다. 체온도 적정해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죠. 호르몬 분비도 균형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특히 오전 시간대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절히 분비돼서 활동하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오후 시간대는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서 기분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져요. 이 시간에 걸으면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무릎이 약하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갑자기 오래 걸으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정도 적응하시고 나서 20분으로 늘리시고 또 일주일 후에 25분, 이렇게 점차 늘려가세요. 한 달쯤 지나면 30분 걷기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속도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걸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대화를 나누면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숨이 차거나 땀이 비 오듯 흐르면 너무 무리하신 거예요. 걷기 전후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고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동작, 이렇게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게 부상을 예방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걸으면서 호흡도 신경 쓰셔야 해요. 2걸음 들이마시고 2걸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배로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뇌의 산소 공급이 훨씬 잘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며칠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져요. 물은 15분마다 한 모금씩 마셔주세요.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게 중요해요.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거든요. 작은 물병을 들고 다니시면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30분, 주 5회가 기본입니다. 매일 해도 좋지만 일주일에 최소 5일은 걸으셔야 효과가 나타나요. 주말에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뇌는 규칙적인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어디서 걸어야 할까요? 평지나 공원 산책로가 이상적입니다. 경사가 심한 길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실내 걷기 코스도 좋아요. 날씨가 나쁠 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걸으셔도 됩니다.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고 바닥도 평평해서 안전해요. 외진 길보다는 사람 많은 길이 더 안전합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회적 유대감도 느낄 수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약 복용 직후나 식후 바로 걷는 건 피하셔야 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걸으세요. 약이 흡수되면서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운동하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약 먹고 바로 운동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어지러우시면 즉시 걷기를 멈추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드세요. 동행 걷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게 훨씬 좋아요.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 자체가 뇌에 자극이 됩니다. 말하고 듣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거든요. 안전면에서도 동행이 중요해요. 혹시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넘어지셨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배우자나 친구, 이웃과 함께 걷기 약속을 정해 놓으시면 꾸준히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걷기 루틴이 있으신가요? 몇 시에 누구와 어디서 걷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동네마다 걷기 모임이 많아요. 비슷한 또래분들과 함께 걸으면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실 수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30분 정도 제자리에서 걸으시면 실외 걷기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신발도 중요해요. 굽이 낮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발이 편해야 오래 걸을 수 있고 관절도 보호됩니다. 신발이 낡았으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새 신발로 바꾸세요. 신발 값이 아깝다고 낡은 신발을 계속 신으시다가 발이나 무릎 다치시면 치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옷도 편한 걸로 입으세요.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가 좋아요. 너무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경치를 즐기세요. 나무를 보고 꽃을 보고 하늘을 보세요. 자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게 실내에서 걷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더 좋다고 해요. 핸드폰은 가급적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걸으면서 핸드폰 보시면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목에 무리가 갑니다. 또 주변을 제대로 안 보시니까 넘어질 위험도 커져요. 걷는 시간만큼은 핸드폰에서 벗어나서 오롯이 걷기에만 집중하세요.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볼륨은 낮춰서 들으세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안전해요. 자전거 벨소리나 차 소리를 못 들으시면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걷기 일지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 몇 분 걸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이고 뿌듯해요. 꾸준히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오늘 30분 걸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내일 1시간 걸어야겠다고 욕심내시면 금방 지쳐요. 작은 목표를 꾸준히 달성하는 게 큰 목표를 가끔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에 누구와 걷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내일 걷기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기 자체는 약입니다. 뇌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그 약이 독이 됩니다. 새벽 5시부터 7시, 한낮 12시부터 2시, 밤 10시 이후 이 3시간대만큼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새벽은 혈압이 급등하는 시간이고 한낮은 탈수와 열사병 위험이 있는 시간이고 밤늦은 시간은 수면을 방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걸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괜찮아 보여요. 피곤하고 어지러워도 그냥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뇌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반복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터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결국 치매나 뇌졸중으로 이어져요. 10년 후를 상상해 보세요. 잘못된 시간에 걷기를 계속하시면 기억력 저하로 가족들 이름도 까먹고 길도 헤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도 힘드시고 가족들도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시간을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걷는 습관은 뇌혈류를 안정시킵니다.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 노폐물도 잘 배출됩니다. 기억력 저하가 늦춰지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수면의 질도 높아져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듭니다. 사회적 관계도 좋아져요. 함께 걷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외롭지 않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같은 걷기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10년 후 후회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10년 젊어진 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정수님 기억하시죠? 새벽 걷기를 20년 했다가 뇌혈관 손상을 받았던 분이요. 지금은 오전 10시에 걷기를 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세요.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시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뀐 거예요. 박미자님도 있잖아요. 한낮에 걷다가 탈수로 쓰러졌던 분이요.
지금은 오후 4시에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걷고 계세요. 건강도 회복하셨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어요. 매일이 즐겁다고 하세요. 최영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밤늦게 산책하다가 수면장애와 기억력 저하를 겪었던 분이요. 지금은 저녁 6시에 걷기를 마치시고 밤에는 푹 주무세요. 낮에도 정신이 맑고 활력이 넘치신데요. 이 모든 변화가 시간 하나 바꾸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정말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오후 시에 걷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오후 때문에 시간 바꾸기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질문이든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딱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내일 아침 걷기 알람을 오전 9시 이후로 옮기세요.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새벽에 걷고 계셨다면 9시로 바꾸시고 한낮에 걷고 계셨다면 오후 4시로 바꾸시고 밤늦게 걷고 계셨다면 저녁 6시로 바꾸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적응하고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왜 진작 안 바꿨나 싶으실 거고 3개월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운이 좋으신 거예요. 이 정보를 모르고 평생 잘못된 시간에 걷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되셨잖아요.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새벽이나 한낮에 걷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시고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만큼 뇌를 맑게 하는 단 5분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만 투자하시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루틴이에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다음 영상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몇 시에 걷고 계신가요? 새벽파, 아침파, 저녁파 중 어디에 속하시나요? 오늘 영상 보시고 시간을 바꾸기로 결심하셨다면 내일부터 오후 시에 걷겠습니다. 라고 댓글로 선언해 주세요. 댓글로 다짐을 남기시면 실천할 확률이 3배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제가 응원 댓글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